자, 예. 교육 보시죠. 다음 이제 79쪽입니다. 굵은 3번. 개발 계획으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먼저 문장 보고 가시죠. 양과 1번 원칙. 개발 계획으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괄호. 개발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개발 구역 위치 등 30가지 항목이 확정된다. 개발 구역 위치 등 30가지 항목을 확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 결정해야 된다. 그걸 법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정권자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7번 보시죠. 개발 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다고요.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되죠.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 구역도 확정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30가지를 결정하려면 뭘 확정 발표해야 된다고요? 개발 계획을 수립 확정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괄호 2번, 그 예외, 선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동그라미 1번, 단, 기역반, 세종시와 같이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니은번,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개발구역, 개발계획 구분하셔야죠. 개발계획은 30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100쪽 문서이고 그 중에 하나로 구역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요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옮겨서 써보도록 하죠. 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79쪽 위에 있는 그림이요. 요거는 그냥 아래 요것만 지우면 되겠네요.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 거고. 자, 이렇게 지정한, 요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요. 세종과 같이, 공모,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포상금, 상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행권도 드려요. 그러려면 위치를 정해야죠. 여기에 대한 멋진 설계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뭘 먼저 지정한다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죠. 윗그림에, 그 굵은 3번에 붙어 있는 윗그림의 왼쪽 그림은 여기 위 그림이고요. 공남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이요. 뭐만 먼저 발표하고요. 구역만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천천히 밟아간다고요.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나머지 이제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 개발법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요. 절차를 천천히 밟아서 개발 계획을 결정합니다.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요. 2년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2년 동안 땅값 또 한참 뛰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요. 구역만 기습 발표하고, 투기꾼 설치는 건 맞고 절차는 신중하게 절차 밟아서 계획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역과 니은, 기역반, 세종과 같이 공모 때 당연히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고, 니은번, 다음 지역이라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 양괄호 2번에 넷째 줄 동그라미 2번 선 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천천히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도시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즉 녹지 중에 자생보가 있죠. 두째 줄 괄호예요. 보존녹지를 제외한 녹지지역.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이 관농자이죠. 녹관농자. 주상공이 아닌 곳을 얘기하는 거죠. 미개발지에 신도시 건설할 때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보존녹지는 곧 또 보겠습니다만 길이 보존하세인 거죠. 그래서 보존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에다가 신도시 때 기습 발표할 수 있고, 작은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적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면사무소 땅이요, 시외버스 정류장 땅이요, 그 자리 포함해서 신도시 만들 수 있다. 주상공 많이요, 조금이요, 조금이죠. 주상공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30% 숫자의 먹거리도 아니고요. 3번 장관끼리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요.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에 대한민국 땅 9가지 용도지역 뭐가 있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6가지, 1, 2, 1, 2, 3준, 상업지역 4가지, 근유 1중, 공업지역 3가지, 전 1준, 녹지지역 3가지, 자생보가 있죠. 그런데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고 보존 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에다가 신도시 건설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신도시 건설할 때, 신도시 결정할 때 구역만 그러니까 기습 발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익숙하게 이제 붙여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죠. 7번,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80조 2장 4절 개발구역 규모와 분할 결합이 있습니다. 절차는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요. 규모. 먼저 굵은 1번 지정 규모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첫째 줄에 표가 4줄, 첫째 줄에 도관농자, 둘째 줄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셋째 줄에 녹지지역의 자생보,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길이 보존하세. 그럼 표의 넷째 줄이요. 숫자 113, 113, 30, 10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13, 113, 30, 10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만, 상업지역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만, 생산녹지만, 그러니까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은 30만 이상, 특별하면 10만 이상. 도시적은 숫자가 작죠. 이미 기반시설 갖춰져 있으니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콘크리트만 부어도 옆에 뭐 전철역,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113, 11.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공장, 덩어리가 크니까 3만 이상은 돼야 된다. 관농자, 지금 계속 표의 넷째 줄을 보고 있는 겁니다. 30만여. 관농자, 거기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죠. 시설도 없는데 콘크리트만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요.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특별하면 10만. 같은 얘기를 다시 문장으로 쓰진 않았고, 양보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동그라미 3번. 도시적 밖은 기본이 30만인데,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일정한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하면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양과 위반, 용도 제한, 복잡한 얘기입니다.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행히 그냥 넘어가시죠. 양과 3번 예외. 숫자 113, 113, 30, 1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양과 3번 예외.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둘째 줄 끝에 괄호 여기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면 113, 113, 30, 10 이상이 되든 그것보다 작든 개발하자고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하자. 10,000제곱미터가 안 돼도 개발하자. 5,000제곱미터짜리도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네들이 정한 곳이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취락지구, 그러니까 산자락, 들판, 마을 몇 채 보이는 곳, 집 몇 채 보이는 곳 도와주자는 취락지구, 도와줘야죠. 도로 포장하고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자고 정한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몇 곱빼기 개발을 한다고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작은 2번은 빼고요.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둘째 줄 끝에 괄호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요. 그냥 둘째 줄 끝에 괄호만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는 거라고요. 어디에?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해요? 안 해요? 개발해야죠. 지금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개발이 필요한 땅은 개발하자고요. 그런 겁니다. 개발이 필요한 땅은 개발하자. 그런데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 그것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근데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땅, 뭐 어떤 땅이길래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개발이 필요한 땅은 개발하자. 두 번째 작아도 개발하자. 세 번째 그 땅이 어디라고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시면 우선 첫 번째만 붙여놓고요. 개발이 필요한 땅은 개발하자. 그것 갖고 어려워하지는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분을 잡아주시고 쌓아 올라가는 거죠. 개발이 필요한 땅은 개발하자. 개발이 필요한 땅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취락지구의 그림,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뭐 이름 자체에 써져 있고요. 지구 단위의 구역, 부구벽이 개발한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염두에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지구로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쪼갤 수 있고요.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규모 자체가 113, 130, 10. 그러니까 가장 작은 토막 이상은 돼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한다. 결합한다고요. 땅은 떨어져 있죠. 뭐가 결합돼요? 그러니까 제일 윗줄 81쪽 제일 윗줄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있는 결합 위에다가 돈 쓰시고요. 돈을 결합한다고요. 통장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보셨고 대상지역이 있다고요. 대상지역이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그러니까 A를 A1, A2 끊어서 하면 일이 편하죠. 김밥이요. 김밥 말아서 하나에 다 먹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썰어서 먹으면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썰어서 한다고요. 썰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전혀 다른 곳인데 여기를 하나로 합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합니다. 뭘 결합한다고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여기는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 지금 우리나라 결합개발의 한 예가 경기도 성남시요. 그러니까 구도심, 그러니까 공단 내보내고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 거기서 돈이 나와요? 돈을 들이부어야죠. 여기는 마이너스 30 돈을 들이부어야 된다고요. 판교 아래 대장동, 고길이 쪽으로 이어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뇌물 주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구속된 사람만 구속 수사가 아니고요. 빵에 간 사람만 25명이 넘어요.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공무원.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요? 250억이요. 추산되는 게 250억 이익을 법니다. 그것만 따기만 하면 250억 이익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줄여서 100 이익이 생긴다고 치죠. 그러면은 다들 요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부터 하면 그다음에 요것도 먹게 해줄게. 당연히 B부터 먼저 해야죠. 비수익적 공익사업. 돈은 안 나오지만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돈 되는 거 먹게 해줄게. 돈을 결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일정한 지역, 비수익적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3, 각구에 해당하는 지역, 비수익적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여기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지정권자는 결합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합과 분할과 결합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2장 5절. 그러니까 4절 규모, 그다음에 분할과 결합을 보셨고 4절이요. 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 그다음에 해제 의제. 굵은 1번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육부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에서요. 아무튼 자리가 그러니까요. 요렇게 구역이 지정됐던 요렇게 구역이 지정됐던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다 개발사업을 하겠다고요. 개발구역이 지정됐죠. 뭐 달라고요? 개발사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관농자 뭐가 될 게 뻔해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요.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그래야 아파트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기가 나왔습니다. 단지기가 나오면 그 그림이 떠올라야죠. 그 그림이 꼭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여기를 단지로 본다. 단지로 본다. 뭐예요?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럼 도면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을 여기다 또 붙일 수는 없죠. 도면은 어디 가서 붙고요? 도면에 가서 달라붙어야죠.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단지 도면은 여기에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가 정해졌으면 위치, 구역, 단지가 되는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설계 도면에 도면이 붙어야 되죠. 이 도면을 6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8번, 8번인가요? 8번 나온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항목 전부 합치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0가지가 있습니다. 30가지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요, 문제예요. 다음 중 개발계획 항목이 아닌 것은 답은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된다고요? 실시계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다시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그러니까 둘째 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따라서 셋째 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가서 달라붙는다고요?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2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예외들이 지금 원칙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외까지 갖고 가기가 쉽진 않아요. 뭐 그러더라도 그냥 뭐 짚고 가죠. 뭐 동그라미 2번, 단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녹감농자 지역과 개발지향구역이 지정하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거기는 용도지역 그대로 놔두고 개발사업만 하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시지역으로 바꿔버리면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셋째 줄,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바꾼다, 자동방으로 바뀐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된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채로 개발사업, 지원사업만 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쉽지는 않겠네요. 뭐 그냥 그거는 좀 천천히 가시자고요. 자,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공익사업을 할 개발구역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곳인데 여기에다가 개인들이 이거 덕지덕지 지어봤자 사업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요것저것 지어놓고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정해지면 이제 개발사업, 공익사업을 할 곳이니까 개인들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하는 것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이 절차를 밟아서 구역이 지정되었거나 기습 발표를 했거나 아무튼 구역이 정해졌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거 계획 2글자 몇 년요? 2년. 그러면 2년 동안 신문 발표가 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것저것 덕지덕지 올리면 다 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아니라 요것의 가장 초장 시점, 초장 시점부터 투기적 행위들을 막자고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공개 시점부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업권,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가 있는 지역. 칠판요. 이 윗그림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그러니까 니은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아랫그림의 초장 시점부터 가설 건축물의 건축, 대수산,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여기까지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5가지와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도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6가지가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작은 1번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을 시간 없죠.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1번 그 끝에 있는, 그러니까 두째 줄에 있는 6글자 공작물의 설치는 앞에 있듯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2-1번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저찌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2-3번 토석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죠. 어찌고 토석 채취 허가받지 않고요. 2-4번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죠.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고요. 2-5번
2-5번은 3번 갑니다. 3가지로 3단계로 가요. 2-5번 굵게 밑줄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단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농지의 임시식재 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 문장이 그런데요. 뭐 그 흐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앞에 다음 6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있었고요. 6번에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및 식재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투기꾼 아니면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관상용 중목의 그러니까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걱정되니까 허가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경작지,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임시 식재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농지 손대는 거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 위까지는 다 뻔한 거죠.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걸로 끝.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으라.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죠. 글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 뭐 선언 문제만 풀면 이쪽은 더 이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사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허가받아서 착수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알려는 주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게 어느 자리냐면 잠깐 책 저 앞을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14쪽이요. 그러니까 14쪽 제일 아래 4줄짜리 표가 있습니다. 14쪽 제일 아래요. 주요계획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나 신고하고요? 그냥요.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죠. 첫 번째 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시가호전구역 수안자원 보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나 신고하고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나 신고하고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와서요. 이제 82쪽 오시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간을 못 맞추면 속도를 못 맞추면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능력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서류 다 덮어버린다고요. 덮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만들어진 서류들을 싹 문서 파쇄기에다 넣어서 뭐 누구네 뭐 집 이사 가기 전에 문서 파쇄기 17대를 빌려다가 막 다 파쇄했다면서요. 문서 파쇄기에 넣어서 싹 없애버린다고요. 노란 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위치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옛날 맨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제대로 능력 갖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능력 없으면 하지 마라. 사업을 없애버린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표가 있는데 굵은 3번의 표. 그러니까 첫째 줄 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나와야 되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인가시청 안 들어오면 하지 마라. 둘째 줄이요. 칠판요. 둘째 줄은 이 기습발표라고요. 기습발표했으면 구역만 지정했으면 요 절차 거쳐서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계획도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이요. 기습발표에서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 나온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뒤로부터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안 나오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넷째 줄은 그냥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끝났으면 끝난 거죠. 공사 완료 공고일, 판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그 뭐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문장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날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3은 해당 내용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인 1번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 쪽이요. 2와 3은 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을 지정한 후가 뭐예요? 기습발표, 신도시대,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2번, 개발구역 지정고시 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3번, 개발계획 수립고시 했습니다. 기습발표했고요. 그러면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단 2와 3에서 기습발표에서 그러니까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제대로 된 신도시 때는 출판요. 이 구역에서 계획도 5년, 그다음에 계획에서 설계도도 5년. 그러세요. 뭐 사업은 꿈도 못 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10년을 잡아주기도 한다. 작은 4번 차차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시죠. 아까 구역이 정해지면 그 땅바닥은 개발구역이 정해지면 그 땅바닥 옛날에 뭐였든 간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니까 땡겨온 거죠. 근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됐다고요. 다 문서 파쇄기 다 드르륵 다 서류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계속 도시적으로 남아있어요? 아닌 거죠. 사업을 끝날 걸 전제로 그러니까 바꿔줬는데 사업을 아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다 없어져야죠. 이것도 같이 없어져야죠. 도시적 지구단위계획 구역 다 없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된 때에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위 공사 완료나 환지처분 공고 사업이 잘 끝나서 해제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정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사업이 잘 끝났으므로 계속 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특히 이제 그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요. 보시죠. 뭐 이미 아시는 겁니다만 그래도 그 말 뜻이요. 그러니까 칠판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가 있다고 치죠. 공사 완료 공고로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구역 지정된 때부터 해서요. 계속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이죠. 그러니까 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 끝났는데도 계속 개발 사업을 할 땅이에요. 개발 사업 쪽 맞질종 쪽난 구역이에요. 쪽난 구역이죠.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구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개발 구역으로 정해진 곳을 이제는 개발 구역이 아니다라고 해제 결정을 해야죠. 해제 의제가 아니면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협의, 심의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했으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해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해제 결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마다 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사업 끝나서 끝난 거는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발구역은 아니기도 하지만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그게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2장 6절 이제 시행자 그 가운데 조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개발사업 시행자 대행 개발사업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다고요. 대신하여 시행. 물론 민법의 대리와 이쪽 공법의 대행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고 그거는 뭐 거리도 아니고요. 그냥 대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7번 보시죠. 아까 개발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중요한 4가지는 계속 나오는 거죠. 개발구역은 가장 중요한 거고 시행자 네가 해봐라. 그 다음에 시행방식 환지다, 수용이다, 운영이다. 그 다음에 수용대상, 목록 등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였죠.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공적 주체
바로 넘어가세요. 첫 줄 끝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실시 설계, 그다음에 부지 조성 공사, 기반시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 회사들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 줘서 맡길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공적 시행자는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 대행 개발 사업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대행해서 할 사람, 대행 개발 사업자.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닐까요? 이 이름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된다. 관급공사 다른 겁니다. 눈이 벌게서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 입찰로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예를 들어 문제 생기고 뻔하니까 계약서 잘 써놔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4쪽에 굵은 2번 전부 환지 방식에서의 시행자. 그 그림 아까도 보셨고요. 또 1번 동그라미 1번 문장이요. 원칙.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난 순환 때 그런 게 있었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념 모의고사를 앞두고 볼펜 교환 행사를 갖자고요. 볼펜 교환은 그 과로요. 볼펜 교환은 누가요?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누가요? 땅 주인이 하는 게 가장 낫죠. 7번요. 환지입니다. 환지 땅 교환은 이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누가요? 땅 주인이 하는 게 가장 낫죠. 환지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 예외.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공적 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적 사유 3가지 과로. 그러니까 일병 반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조카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군대 가면은 여군도요. 여군은 군대 가기 전에가 더 반반한 것 같은데요. 반반하다는 말이 좀 안 좋은가요? 아무튼 이쁜데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요. 군대 입영 갔을 때는 그러니까 군기 빡 들고 그다음에 생활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얼굴 거칠해지만 휴가 일병 돼서 휴가 나오면 얼굴이 반반해지잖아요. 일병이면 반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환지를 하더라도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지문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토지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작은 3번은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싫습니다. 조합 만든다고 그러면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와서 해주시오. 그럴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요. 84쪽에 굵은 3번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양과 1번 시행자 변경 사유.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개발계획 한 항목으로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아닌 거죠.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내는 사람이죠. 설계도 써내는데 설계도가 엉망진창 다시 써와. 또 써왔는데 엉망진창 다시 써와. 또 엉망진창 너 빠져.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 시행자의 첫 번째 가닥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민간들, 건설회사들 부도 파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건설회사 진행 중에 부도 파산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자빠뜨려요? 아니죠. 다른 건설회사들 많잖아요. 수고했어. 그냥 자빠져 있어.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양과 1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2뻔뻔입니다. 그러니까 1번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 위협 지정고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다른 사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번요.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실시계획 인가 취소 너 빠져 하는 거죠. 4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비슷한 사유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도파산 자빠졌다고요. 공익사업을 자빠뜨릴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2회 때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지문이하고 꼬리는 아니고요. 다음에 양과 2번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부 사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누구라도 다 개발법 어기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 계획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기 자체 약속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개발 사업이 30개가 간다면 각각의 사업마다 차이들이 있죠. 그 30개 각각마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그 중에 뭐 하나씩은 다 있다고요. 그 사업의 약속. 그러니까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한 2개는 돼요? 30개도 넘어요? 30개도 넘죠? 30개 단지마다 관리규약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일단 주소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각 사업마다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조합은 뭘 만들어야 되고요? 약속, 정관을 만들어야죠.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민간이 공동 시행할 때는 서로 약속, 뭘 정하게 할 수 있고요. 규약, 공적 주체가 돈 주고 뺏는 건 알아서 뺏으면 되니까 문제없지만 공적 주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과 3번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이리저리 도와주는 거 있죠. 지난번에 시설 사업에서도 도와주는 거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 거기까지를 보셨습니다. 4번요. 그 중에 이제 시행자 중에 조합이 있는 거죠. 12가지 시행자 중에 이제 조합이고, 그러니까 개발법은 환지법, 환지가 중심이고, 환지 사업은 대부분 조합이 하고, 또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거고, 조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거 1번, 8글자요. 8글자 한 단어로요. 설립인 같은 기성립입니다. 설립인 같은 기성립이라고요. 설립인 같은 기성립입니다.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X요.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 같은 기성립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언제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자체 약속,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개발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시행자, 개발계획 사항이고 개발계획 누가 결정하고요? 지정권자. 따라서 시행자도 누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권자. 조합 설립인가도 누구한테 받고요? 지정권자에게.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 몇 인 이상이 나서서요? 7인 이상이 나서서 설립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받은 사항 변경하려면 당연히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사무소 수지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2가지 경미한 사항 변경하려면 신고한다. 그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 BC요. 그러니까 우리 40문제 중에 200개 지문 중에 변경 8개, 10개는 나옵니다. 인가를 받았다고요.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 할 때는 인가를 생략할 인가보다 낮춰줄 수 있다고요. 신고를 하든 그냥 하든 그건 이제 경우마다 다른데 여기가 신고냐 그냥 하는 거냐 그것 갖고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그것이 초점이죠.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온 요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303호에서요. 따뜻한 곳에 그러니까 겨울 내내 사무실 두고 있었습니다. 여름 돼서 뜨거워진다고요. 더워져서 307호로 옮겼어요. 그것까지 가서 인가받아요? 아닌 거죠. 게시판을 1층에서 1층 동쪽 출입구에서 그러니까 서쪽 출입구로 게시판을 옮겼습니다. 그것까지 가서 신고받아요?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신고하지, 죄송합니다. 인가받는 게 아닌 거죠. 인가받는 게 아닌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 강제가입이죠. 다수의 대표성을 갖춰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 안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환지 때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3분의 2분의 1.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둘, 넷, 여섯, 7번 나왔습니다. 내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뭐까지도요? 와까지도 냈죠. 또는 X요. 그러니까 그 면적 쪽수 아시죠?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똑같이 보시죠. 간단히 보시죠.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쪽수는 10,000제곱미터도 한 표, 1,000제곱미터도 한 표인 거죠.
그래서 작은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쪽수이고, 그 다음에요, 면적에서는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도장 찍으면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10명 도장 찍은 거하고 같죠. 1,000제곱미터 9명 도장 찍어봤자 10,000제곱미터 한 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이죠. 그래서 지주들, 땅 주인들, 토지 소유자죠. 지주들 뜻을 골고루 반영하자.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뜻을 골고루 반영해서 그러니까 추진해 가자. 그래서 면적 얼마, 쪽수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가셨나요? 아유, 아무튼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지도가, 그러니까 빨리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막 민법 선생님도 막 속도를 막 쫙쫙 내시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의결권, 그다음에 쪽과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쪽수 면적 나오는 거죠. 의결권,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공익사업 시행자죠.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인격도 없이 사업할 수는 없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가 모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죠. 동그라미 5번요.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가 등기 성립. 그걸로 3번이라고요. 뭐 3번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X형.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인가는 공법도장이고, 그러니까 민법도장이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을 갖추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죠. 다음 쪽 보시면 양과 2번 조합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원은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뭐고요? 강제가입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면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주식회사 주주가 아니죠. 조합이라고요. 서울우유, FC 바르셀로나 조합이죠. 조합은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표인 거죠. 똑같이 한 표이고, 물론 이익 배분은 그러니까 출자한 액수만큼 나눠 가지지만 그러니까 의결 똑같이 한 표입니다.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당연히 총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 도시정비법 조합원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여기는 개발사업,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거죠. 개발되지 않았고 다 그냥 그 자리에 살고 계신다고요.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총회로 다 되는 거죠. 똑똑 동민 여러분 오늘 저녁 총회가 있으니까 다들 7시에 마을 안으로 모이세요 하면 다 되는 거지. 거추장스럽게 대의원에 없어도 됩니다. 대의원에 있든 없든 관계없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장 밥은 먹이고 일은 시켜야죠. 밥을 먹이는데 짜장면이면 됐는데 가끔은 또 탕수육도 먹고요. 조합원에 대해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은 시군객에게 부가금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해야 된다. 징수는 누구만 한다고요? 행정청만 하는 거죠.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행정청만 하니까 조합이 징수할 수는 없다고요. 조합이 징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합은 시군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대신 걷어주고 수수료 몇 퍼센트 뛴다고요? 4% 띱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100억 걷었으면 얼마 띄어먹고요? 4% 먹고 4억 먹고 96억 넘겨준다는 거죠. 총회도 있고 대의원회도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3칸, 첫 번째 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죠. 대통령 누구로 할 건지 300명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을 어떻게 할 건지 300명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국민투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칸, 개발조합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중요사항 수립 변경, 7번 보시죠. 내가 이 자리에 땅 갖고 있는데 개발계획 위치 변경돼서 여기가 제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날 일이죠. 실시계획이요. 신장로 낸다고요. 신장로 내는데 그게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내 재산권하고 별 문제 있어요? 별 문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땅 받냐고요. 내가 사거리 땅 받으면 좋겠는데 귀탱이 땅으로 밀렸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물론 칠판이요. 개발계획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시대가 하는 거죠. 조합총회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요. 개발계획 변경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대의원회에서 올릴 수는 없고 총회에서 올린다. 환지계획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이 뭐고요? 정관, 그러니까 조합장 누구로 할지,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조합은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다르고요.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같고, 기타 3가지 똑같고, 그 5가지에다가 기타 11가지, 전부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할 4번, 임원이 있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은 지금 86조 이 자리는 지금 이런 그림인데, 이거 이런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요, 국민이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통령 선출이라든지 중요한 건 뭐로 하고요? 국민투표로 합니다. 국민투표로 하는데, 모든 일을 국민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헌법이 있죠. 헌법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번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투표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어지간한 건 모여서 결정을 하고 300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들 집행하라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의결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 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관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뭐가 있고요? 대의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거 집행하라고 집행부, 그러니까 임원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항이죠. 양보할 4번 임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번 조합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그러니까 2번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니까 임원의 선임과 해임 총회에서 한다. 위에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고요. 7번 보시죠. 아까요. 어느 8평짜리 땅이 있는데 8평짜리 땅을 48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80표요? 한 표요? 한 표인 거죠. 나중에 아파트 480채를 줘요? 한 채를 줘요? 한 채를 주는 거죠. 당연히 한 표, 한 채인 겁니다. 그러면 480명 중에서 개똥이가 회의에 나가기로 됐잖아요. 그거는 누구 한 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디 나가서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 맡긴다고요. 근데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게 피해주고 지 회사 떼돈 벌어 나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합장 이사는 못 들어온다까지는 아니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쪽 대표, 조합 쪽 대표를 누가 한다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임원은 그러니까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도 제대로 못 해갖고 날리면서 이것저것 발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5번. 임원으로 선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시행자, 조합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를 알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목차를 신경 쓰면 훨씬 공부가 나아지십니다. 근데 목차를 외우는 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요.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개발법, 전체 목차 한눈에 보게 쓰시라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되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었고 내용 30가지 중에 중요한 4가지 기준. 환지 때 환지구역 정하려면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규모, 그다음에 내용이요. 기준, 그다음에 절차. 이거 절차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정한 절차 밟아서 계획을 결정하면 구역이 지정되는데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규모 1, 2, 3, 1, 2, 3, 10 분할과 결합이 있고 효과 뻔한 얘기들이죠. 해제, 의제, 숫자 간단한 겁니다.
시행자와 조합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하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